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 속에서 진행됐던 무제한 토론이 여당의 강제 종결로 중단되면서 전국은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국민의힘의 대응책과 전국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 3선의 중진이시죠. 조혜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민주당이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종결이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되죠. 코로나가 그전부터 뭐 몇백 명씩 계속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나중에 1,000명대 넘어가고. 네. 근데 중단하려면 그때 중단했어야죠. 근데 그때 다 보셨지만은 지금 공수처법이고 무슨 법이고 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야당이 무력하게 법안 그 하나도 못 막고 마지막으로 마이크 잡고 우리 이야기를 할 타이밍 되니까 네. 그걸 또 닫아버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이었다면은 그 이전에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그 코로나 방역에 국회도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갔었으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네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고 그보다는 저희 야당을 좀 얕잡아 본 것 같아요. 뭐 필리버스터 줘봐야 뭐 며칠이나 할 수 있겠냐 전투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굉장히 저희를 생각해 주는 듯이 그냥 할 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랬는데 전투력이 발휘가 되는 걸 보고 우리 초선 의원들이 전원이 신청하는 거 보고 또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 사상 신기록을 세우는 최장 거 기록이 보고 나왔죠. 예. 그러면 우리 재선 3선 4선 5선 우리 중진들도 가만 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못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듣는 분들은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것 같은데 제가 참 아쉬운 게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 진행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건데 네. 그 여당이 참여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하는 그런 게 참 이것도 이렇게 좋은 그 모델, 좋은 선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필리버스터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그 망가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 좋고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수의 힘으로 또 틀어막았다는 점에서도 안 좋고 사실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틀어막는 과정에서 국회의장님께서 표결에 참여하셔서 네네. 야당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데 국회의장님 표 한 표 안 갔으면은 중단 안 됐습니다. 그게 국회의장님 표를 던져가지고 180석을 딱 채워가지고 국회의장님의 표로 야당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이거는 의장님의 아마 그 의장으로서의 이 기록에 굉장히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거예요. 네,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인해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 정부 여당이 주도했던 개혁 입법들이 강제 표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의원께서는 이번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권력기관 독립, 중립이라고 처음에는 국민들이 살짝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수처법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찬성이 56%인가 그렇고 찬성이 54, 6 이쯤 되고 반대가 네. 30, 8, 9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국민들 마음에 이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터 그 개혁한다고 여론조사하면은 여론조사 늘 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내용을 하나씩 알아들어가면서 겉으로 포장한 개혁인데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특히 윤석열 파동을 통해서 또 이번에 공수처 강행 처리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야당에게 줬다고 여당이 선심을 썼던 거부권 다 강제로 회수하는 걸 통해서 네. 국민들이 다 보게 돼서 아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니까 여론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과정과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인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국민들이 네. 깨닫게 되니까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거죠. 네.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공수처가 이렇게 좀 여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했지만은 야당이 반대가 심하고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사후로라도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의논해가면서 네, 보완을 협의.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국민들이 아마 고개에 네. 끄덕거리셨을 텐데 정치 중립 독립이 완성됐다 이러시니까 그 대통령께서 인기 얻을 발언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또 예. 문 대통령이 공수처가 일찍 출범을 했더라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에 총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이전에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때 도입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바로 가까이에서 대통령과 그 주변 실세 측근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제도인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그 임명 안 하고 지금 4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빨리 임명했었더라면 공수처가 안 필요했을 겁니다. 그 기관을 두고 거기서 권력 감시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그래서 권력형 비리도 거기서 다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하고 했더라면은 공수처가 없었어도 될 텐데 대통령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도가 있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공수처를 지금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비워두니까 공수처가 필요한 게 네.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제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예. 이 무제한 토론 이후에 이제 앞으로 뭐 국민의힘은 계속 대여투쟁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장애 투쟁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번에 보셨지만은 의석수 100석 조금 넘고 네. 여당은 180석이 넘고 범여권까지 다 끌어모으니까 190석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개헌선이 200석인데 200석에서 10석 모자라니까 국회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당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악법인데 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 또 이 사법 독립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 법. 또 좀 전에 언급은 없었지만은 간첩 잡는 걸 더 이상 이제 못하게 하는 법. 네. 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사찰을 더 강화하는 법. 또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드라마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초코파이도 보내주고 또 바깥 세상에 이 자유로운 세상의 소식도 들려 보내주는 걸 원천 봉쇄하는 법. 그거 법 하나하나 이제부터 국민들에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봉쇄됐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걸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정하는 방향의 작업, 노력 그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나왔습니다. 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백신하고 자가 진단 키트 이거는 저희 당에서 일찍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공급하자고 한 거는 조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연설할 때 네. 제시를 했었고 백신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빨리 정부가 예산 마련하고 해외 제약사들하고 계약 체계를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미적거렸습니다. 미적거린 게 좋게 보자면은 우리는 방역 모범국이다. 네. 비교적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저게 급게 단기간에 안전성 문제가 예.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예. 그런 걸 봐가면서 할 여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네, 신중한 입장 예. 있을 수 있죠. 그랬는데 결과는 딴 나라든 백신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접종 들어갔는데 네. 우리는 빨리 시작해야 2, 3개월, 2, 3월에 내 2, 3월 늦은 데는 한 10월이나 가야 접종 받는 국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잘못되면은 외국 지금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하루에 수만 명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나라들은 백신 맞고 다 그냥 그 정리가 됐는데 네. 우리는 그때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코로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역전 K 방역이 아니라 거꾸로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3단계 올리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네. 만약에 간다고 가정하면은 기왕 갈 것 같았으면 초기에 그냥 빨리 일부 있어야 전문가들이 그런 예.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정부는 고민이 있겠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방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단계를 그 거리제한을 최대한 완화해가면서 그 해야 되는 그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낮춰봤다가 올려봤다가 낮춰봤다 올려봤다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네. 약간 시기가 늦었다고 보시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3단계를 해야 된다면 일찍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박근혜 두 예.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 문제를 놓고 뭐 워낙 당내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당내 중진 의원들의 우려가 컸었는데 오늘 이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보다는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이 반대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비대위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 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우려 그런 비판적인 그 의견들을 수용해가지고 상당히 좀 톤을 조절해가지고 나갈 걸로 그렇게 그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의원들 좀 걱정하던 의원들도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우리가 다 수용하는 걸로 가자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이 발표문을 보니까 네. 그보다는 좀 상당히 세고 알고 계신 내용하고는 조금 달랐나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는데 의원총회 때 보고가 됐거든요. 이런 내용일 것이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좀 반대가 있더라도 그냥 수용하자라고 네. 이제 그렇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발표문 들어보니까 그보다는 굉장히 세고 그중에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지금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 없고 항변하고 또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 당에서 그걸 다 콕콕콕콕 예를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면서 이거 다 사실이다라고 단죄를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게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그 박 전 대통령 입장을 좀 이해하는 우리 당내 의원들이나 또 바깥에 우리 당원들이 볼 때 이게 새로운 분란의 불씨는 되지 않을는지 그런 염려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너무 심했다 또는 안 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어쩌냐 이렇게 당내에서 논란하지 말고 딱 매듭 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김종인 위원장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김종인 네. 위원장의 사과는 좀 다른 결인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문연대 나섰습니다. 네. 일정 어떻습니까? 조영 원내대표 생각을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건 그 태극기 부대라든지 무슨 뭐 단 보수 연대, 우파 연대가 아니고 네. 지금 정부가 잘못됐고 문제가 많고 나라가 잘못 가고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아가지고 내년 보궐선거 때도 이기도록 해야 되고 대선 때 승리해서 정권을 되찾아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그런 분이라면은 보수든 중도든 일부 진보든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네. 돌아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다 하나로 힘을 모으자. 그래서
저 재정당 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 이제 본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런 취지면 같이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동의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 모임이 과연 그런 모임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수 모임이냐, 중도나 진보는 참여하지 못하는. 네.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를 안 한다고 예. 들었지 않습니까? 본인 이름이 동의를 안 했는데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여 안 하겠다는 뜻인데 거기는 스탠스가 약간 중도적인 네. 건데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라든가 뭐 서민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보 진영이지만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기 또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 되면은 당초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지는 셈이 돼서 네. 당내에서 논란이 있을 거고 안 그래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의총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참여할지 말지를 놓고 주호영 원내대표나 당내 논의가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진보의 일부 중도까지 다 포함되는 연대 세력이 모이면 당내 이견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우리가 참여된다 할 텐데 그게 아니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외연 확장의 범위를 좀 어디까지 봐야 될까 좀 이것이 고민일 것 같은데. 저희는 당연히 중도, 개혁적 진보까지 네. 다 아우를 함께 하고 예. 싶은 입장인데 그 그릇을 잘 만들면 다 들어오지만 잘 못 만들면은 그 안 들어오거든요. 네. 안 들어오면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굳이 거기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당내에서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 그 징계의 여부나 수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론이 뭐 안 날 가능성도 있고 네. 오늘 결론이 나든 이후에 결론이 나든 당초에 이 징계위 또는 또 추미애 장관 또는 법여권에서 추진했던 거는 해임인데 해임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해임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해임을 시키거나 아니면 면직을 시켰을 때 오는 이 민심의 역풍이 이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좀 절충점으로 정직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직은 최대한 6개월이거든요. 네. 6개월부터 뭐 그 밑에 쭉 다 있겠죠. 근데 6개월을 하면은 여권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되는 게 이게 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해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타협책으로 3개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개월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석 달 동안 윤 총장이 해임되는 효과를 거두면서 법원에서 이게 안 뒤집어지고 예. 또 여론의 역풍도 좀 적을 거 아니냐라는 이 계산이 법여권 안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삼선 중진 의원이시니까요. 예.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